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강병 클리닉에는 종종 입이 짜요, 또 입이 달아요, 뭘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입이 쓰죠, 이렇게 호소하시는 미각 이상의 환자분들이 종종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미각 이상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각 이상의 정의인데요. 미각 이상이라 함은 맛을 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느껴요 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또 맛을 이상하게 느낀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맛있는 다른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뭘 먹어도 입이 쓰다고 하시거나, 또 어르신 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입이 늘 달어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조건 하에서는 특정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미각 이상을 한의학에서는 입구자와 미자를 써서 구미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입안에서 항상 산고 감시남의 어떤 오미를 이제 강하게 느끼거나, 또 입이 끈적거리고 입이 껄끄럽거나, 뭐 심지어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면들이 모두 구미 이상의 범주에 속해서 주로 오장육부의 기능 중에서 심기능하고 비위기능하고 관련돼서 이러한 이상이 주로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혀의 모습인데요. 혀 위에 이제 혀 표면 위에 모두 4가지 종류의 유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엽상 유두라고 퇴화된 유두 부위나, 또 혀 후반부에 있는 성곽 유두, 또 혀 전방 3분의 2 부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버섯 유두 등에는 테이스트 버드, 즉 맛봉우리 미뢰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미뢰에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냠냠 씹어서 침하고 뒤섞여서 혀 바닥으로 스며들게 되면 그 음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화학적인 맛을 일으키는 화학적인 성분이 이 미뢰에 가서 닿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화학적인 자극이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머리 대뇌와 관련되어 있는 몇 종류의 대뇌 신경을 타고서 머리의 특정 영역에 가서 무슨 맛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건데, 이러한 맛을 느끼는 경로 중에서 이걸 이제 미각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제 맛 자체를 느끼는 혀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혀에서 맛을 느끼는 미래의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다든가, 또 더불어서 이제 뇌신경을 타고 그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또 전달되는 어떤 맛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미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각장애 분류인데요. 미각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미각의 양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미각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 미각의 양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는 미각 상실, 아예 맛을 못 느끼는 경우와, 두 번째 미각 감소, 그러니까 맛 느끼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왜 얘야 나 맛을 잘 모르겠다, 네가 와서 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각의 감소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미각의 과민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 맛 또는 그, 그 맛을 일으키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과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약간의 신거인데도 뭐 마치 금속맛처럼 심하게 느낀다든가 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크게 미각의 질적인 변화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미각 왜곡, 또 환상 미각, 이런 어떤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 미각 왜곡은 원래의 맛과 다르거나 불쾌한 맛을 느끼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쓰다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다 쓰게 느껴지지?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이제 환상 미각인데, 이것은 이제 맛을 일으키는 어떤 것도 먹지 않았어요. 아무런 미각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맛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어르신, 특히 어르신 중에 많죠. 음, 늘 입이 이렇게 달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맛의 미각의 이상이 오는 미각 장애에는 몇 가지 분류 유형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각 장애의 원인인데요. 이렇게 흔하게 이제 미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첫 번째는 입안에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침이 잘 안 나와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 있는 경우. 이로 인해서 이제 혀 표면이 위축이 되거나 하면서 유두의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곰팡이균, 칸디다균과 같은 곰팡이균이 입안에 침범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켰을 경우, 또 특정 구강 자결감 증후이라는 어떤 특정 병을 앓으면서 혀의 통증과 더불어서 특정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 그 외에는 이제 뭐 치과에서 금속 보철물의 자극에 의해서 이상을 느끼기도 하고, 또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맛이 왜곡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구강 내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각 신호의 전달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뢰에서 맛을 느끼는 이제 최소 단위의 미뢰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 미뢰가 맛을 느끼는 기능이 뭔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대뇌 차원의 특정 영역에서 뭐 머리 위에 암이 있다든가 두경부 종양 같은 경우, 또 어떤 특정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쪼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감각신경에 이상이 와서 맛을 왜곡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또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귀 속에 이제 중이 부위에 수술한다든가, 또 편도선을 적출하거나 뭐 또는 뭐 임플란트와 같은 어떤 특정 치료 과정 중에 맛을 느끼는 신경의 약간의 가지들이 있거든요. 신경 가지를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맛을 잘못 느끼거나 왜곡되게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상기도의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우리 흔히 왜 감기 걸리고 나면 이제 맛을 잘 못 느끼거나 하는 어떤 이상 상태가 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얼마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회복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다양한 약물의 복용이에요. 우리 이제 무슨 항생제, 또 고혈압약, 또 항우울제, 수면제,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을 일정 기간 이상 먹게 되면 이 약물의 이제 혈중 농도가 이렇게 쭉 높아진 게 유지가 되면서 이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미각 장애가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한 빈혈이나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또 뭐 아연 같은 어떤 무기질의 결핍, 이런 것들이 한 원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발생 원인의 유형은 이제 2013년도에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한 나라에서 보고된 논문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자기네 이제 그 병원에 찾아온 한 1000여 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더니 특발성의 경우가 거의 이제 34%로 3분의 1가량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 해당이 되었고, 그 외 24%는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두부의 외상후, 뭐 암이나 방사선 주사 이런 어떤 머리 이상으로 이제 유발이 된 경우였고, 또 15% 정도는 이비인후과 수술 후에 발생이 되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과 같은 경우가 한 14%, 그다음에 어떤 특정 약물이나 질환 관련돼서도 일부 나타난다라는 어떤 이제 발생 원인의 유형을 보고한 논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한 3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한의학적인 어떤 진단의 유형들이 아주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각장애의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은 먼저 맛을 잘 못 느껴요라는 것들을 어르신들이 식욕부진과 같이 맞물려서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맛을 잘 먹고 싶지 않다, 입맛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하고 이제 어울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안에 침이 잘 나오는지, 또 어떤 감염의 상태가 있는지,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그랬죠. 또 구강 점막 질환이 있는지, 구강의 혀 표면에 위축된 변화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 특히 구강 건조나 이 중에서도 구강 건조나 혀 위에 두터운 설태가 발생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구강 미각의 장애, 미각 이상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기본 원칙인데요. 허증이라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된 경우, 실증 그래가지고 이제 병의 상태가 이제 뭐 맛을 느끼는 과정에서 방해를 이제 받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허증의 경우는 신호한 경우가 많고요. 또 실증의 경우는 담열이라는 어떤 병리적인 물질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게 한의학적인 소견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구고, 입이 쓰다는 거죠. 구감, 달다는 거. 또 구함, 입이 짜다는 거, 이런 건데, 이런 맛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현상을 오장의 기능하고 배속을 해서 장부의 허실 상태를 잘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입이 짜요, 또 입이 달아요, 이렇게 또 맛을 잘 못 느껴요, 이러한 미각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징적인 미각 이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또 한의학적인 특정 유형을 잘 감별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